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캐나다 대학 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제는 이제 OSS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때 이제 유학을 와서 OSS에 있으면서 캐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국의 대학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미국의 대학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캐나다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독일이나 영국이나 그 밖에 유럽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홍콩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 경우 일본으로 다양한 길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캐나다 OSS로 유학을 와서 캐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 대학을 가는 경우 어떤 사람에게 좋은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캐나다 대학 가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캐나다 대학을 권하는 이유, 그리고 이 밑에는 캐나다 대학을 권하지 않는 이유가 나와 있죠. 캐나다 대학을 가면 이런 점이 좋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캐나다 대학을 권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늦게 유학을 온 경우 상대적으로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게 용이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캐나다 대학교는 12학년 내신 성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준비하기가 수월하죠. 특히 유학을 조금 늦게 온 사람들일 경우, 유학을 늦게 온 아이들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12학년이 끝나는 게 6월 30일 날, 6월 말에 끝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1월 중순이면은 미국 대학은 원서 접수가 다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내신 성적이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미국 대학은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요, 미국 대학, 캐나다 대학, 한국 대학, 전 세계 어느 대학교를 가든지 간에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대학은 12학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가는 반면에 미국의 대학은 12학년 2학기 건 빠지고요. 왜냐하면 1학기 것만 가지고 그 전에 것만 가지고 원서를 접수하니까. 그리고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토플 시험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SAT 성적도 제출해야 되고 또 좋은 대학을 가려면 AP 코스라든가 또는 IB 코스 이런 거에 대한 성적 증명도 내야지 되고 어쨌든 조금 복잡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그런데 캐나다 대학은 대학교 들어가는 과정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한국, 미국, 캐나다, 유럽 기타 대학에 비해서 가장 대학교 입시 준비하는 게 단순합니다. 그게 바로 캐나다 대학을 들어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늦게 유학을 온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학 입시 준비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메이플리츠 지역은 내신 성적 받기가 유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대학은 12학년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거든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메이플리츠 지역은 이제 OSS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메이플리츠 지역은 BC주,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내에 있는데 BC주를 서울특별시라고 본다 그러면 메이플리츠 시는 적어도 강남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늘 상식적이지만 똑같은 능력을 가진 아이가 있다면 강남 지역에서 내신 성적 받기가 쉽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외곽 지역에서 내신 성적 받기가 쉽습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메이플리츠 지역이 조금은 BC주 중에서도 외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 받기가 유리하다.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적 평가를 할 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거의 이런 시험 가지고 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시험만 가지고 성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숙제라든가, 그 다음 프로젝트 내는 거, 그 다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프로젝트 내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학생들은 근면 성실한 사람들에게는 내신 성적 받기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장점이 있고, 세 번째는 학비나 물가가 미국보다는 저렴하다. 물론 이제
그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캐나다가 미국보다 비쌀 수도 있고요. 당연한 얘기죠. 예. 미국보다 뭐 쌀 수도 있고 그 상대적이긴 한데 이제 똑같은 비중이 있는 도시라고 쳤을 때 캐나다가 조금 저렴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부터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요. 캐나다 달러하고 미국 달러가 1대1이었습니다. 가치가 똑같았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보다 더 비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고요? 미국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가 한 78%, 79%?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저렴해졌죠. 그래서 유학 비용이 캐나다 대학을 가는 것이 조금 덜 듭니다. 한 20% 정도는 저렴합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유해 환경이 상대적으로 캐나다가 미국보다는 적습니다. 조금 미국이 도시적이죠. 규모도 더 크고 상대적으로 이제 캐나다는 조금 조용하고 한가하고 그렇습니다. 캐나다에도 뭐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라든가 그다음 뭐 맥길 또는 뭐 UBC 이런 대학교들은 세계적인 대학이죠.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 세계 랭킹에서도 뒤지지 않는 그런 대학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예. 이거. 캐나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영주권 받기가 유리하다. 뭐 유리하다 정도가 아니라 쉽다. 예.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그 영주권 받는 게요. 미국, 캐나다,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의 영주권 시민권 받는 게 예전보다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전 세계가 다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이제 그 영주권 제도에 이렇게 변천사를 보면은요. 한때는 돈 많이 싸들고 오는 사람은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었던 때도 있었고 또 한때는 돈보다도 어떤 그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영주권을 쉽게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캐나다 정부에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영주권을 내줬더니 사람들이 영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자격. 그게 영주권 아닙니까? 영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캐나다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그게 영주권자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에 살 것을 생각하고 영주권을 줬는데 많은 영주권자들이 실제로 캐나다에 살지 않고 자식만 캐나다에서 그냥 유학 보내고 본인들은 살지 않고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이 캐나다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잘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영어가 딸려서 영어를 못하니까 아무리 한국에서 뭐 대기업에서 뭐 몇십 년을 근무하고 뭐 했네 그런 사람들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영주권을 줬는데 막상 캐나다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캐나다 사회의 동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 최근에는 어떤 정책을 쓰고 있냐면 모든 능력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능력, 영어 능력. 영어 시험을 모두 다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캐나다에서 가장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정책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요즘 최신 트렌드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왜 우리 부모님들이 나라도 좀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뭐 영주권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쉽지 않으니까 그래 자식들 너희라도 어떻게 그냥 외국 가서 살아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가 그 중에 이제 떠오르는 하나의 국가인데 캐나다가 얼마 전에 지난 1월 달에 실시된 2018년도 1월 달에 발표된 한 조사에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2위에 선정된 거 혹시 아십니까? 1위로 선정된 나라는 스위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32위, 중국이 28위, 미국이 8위. 예,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1위, 2위가 될 수 있었던 스위스나 캐나다가 1, 2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네, 캐나다는 왠지 이제 캐나다 생각하면 사람들도 착하고 나라도 착하고 조금 심심하긴 하지만 너무나 안정적인 나라. 그게 캐나다 이미지거든요. 실제로 캐나다에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가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은 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살고 안 살고는 그 본인이 선택할 문제고 그래도 그런 그 영주권이라도 취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캐나다 대학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캐나다에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3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워킹 퍼밋이 나옵니다. 예, 이제 근로비자,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옵니다. 3년짜리 비자가 나오는데 이 3년이라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해서 1년 이상 세금을 내고 나면 그러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4년제 캐나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3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비자 3년 기간 동안에 본인이 취직을 해서 1년 동안 세금을 내고 나면 그러면은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럼 영주권 신청하면 영주권자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캐나다 정부에서 제일 선호하는 영주권자가 바로 캐나다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앞서서 설명했죠. 예, 캐나다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는 캐나다 사회를 이해하고 캐나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영어에도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줄 자, 캐나다 졸업 후에 영주권을 받기가 쉽다. 그래서 캐나다 대학을 많이 가려고 한다. 근데 미국은 어떠냐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20년 전, 그때만 해도요. 미국에서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취업 비자가 나왔습니다. 취직을 하면.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100명이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100명이 다 취업 비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추첨을 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 그야말로 로또 제비뽑기를 해서 정해진 쿼터만큼만, 예를 들어서 올해는 한국 사람들이 50명이다. 그럼 50명만 그 비자를 줍니다. 워킹 비자를. 그리고 나머지 취업을 했는데도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취업 비자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미국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캐나다는 이게 비교적 안정적인데 반해서 미국은 그게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취직도 쉽지 않지만 취직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꼭 살 수 있다. 미국의 영주권자가 된다라는 보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캐나다는 그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캐나다하고 미국은요, 실제로 동일 경제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 TV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게 캐나다 방송이고 어떤 게 미국 방송인지 캐나다 사람들도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국가번호도 일본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통용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를 제가 하고자 하는 거냐면 캐나다 대학을 이렇게 들어갔다가 미국 대학으로 편입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대학 졸업한 다음에 미국 대학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진로는 얼마든지 나중에라도 정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정할 수 있거든요. 캐나다 대학도 굉장히 좋은 대학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대학을 들어가서 이렇게 늦게 유학을 온 경우에는 입시 준비도 조금 쉽고, 메이플리츠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도 받기 쉽고, 여러 가지로 캐나다 대학 가는 게 일단은 유리하니까 대학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 박자 쉬면서 이민도 생각해보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대학원 가는 것도 생각하거나 이렇게 또 기회를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최신 트렌드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에 있는 대학 가는 거가 유행이다. 그리고 OSS에 이렇게 오면 이런 거를 다 안내해주고 캐나다 대학 가는 거를 저희가 많이 보내봤거든요. 이런 점을 하나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캐나다 대학을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캐나다 대학 가는 거를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첫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귀국하고 나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경우. 나는 어차피 한국 들어와서 취직도 할 거고 한국에서 살 거야. 나는 이민 갈 생각도 없고 한국에서 살 거야. 이런 목표를 확실히 갖고 있는 경우는 캐나다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미국 대학이나 한국 대학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론 세계적인 대학의 랭킹으로 따지자면 뭐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이 한국 대학보다 훨씬 높지요. 예. 뭐 서울대학 가봐야 랭킹 뭐 100위권에 안에는 들지만 한참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법대를 나온 것보다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온 게 훨씬 한국에서 생활하기에는 유리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나와도 미국에서 판사,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변호사가 되어야, 그죠? 형사재판의 변호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주류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고의 미국의 법대를 졸업하고 나서도 사실 뭐 이민 변호사 같은 거 주로 하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그런 대학을 나온 것보다 차라리 한국에서 뭐 서울법대, 뭐 연고대 법대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뭐 로스쿨 가고 뭐 하면 한국에서 활동하기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게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졸업자 숫자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거의 전반적인 범위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대학교 출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류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은요, 사실 미국 출신들입니다. 예. 그 이제 제가 나온 미시간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도요,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동문회가 석사, 박사 졸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문회가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학부생들,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 동문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주립대학교는요, 500명 이상씩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대학 가면은 그 동문회 파워도 막강합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캐나다 대학교 출신자는 우리나라에서는 힘이 미약합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한국에 꼭 돌아가서 생활하겠다라는 사람이라면 굳이 캐나다 대학을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미국 대학이나 한국 대학을 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캐나다 대학의 특징은요, 입학은 쉽지만 졸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조금 쉽게 졸업하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라면 한국 대학 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대학교는요,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어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는 뭐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제 학점이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학비만 꼬박꼬박 내면 졸업 다 되지 않나요? 아직은? 좀 그렇죠? 예. 미국 대학은 한국 대학만큼 졸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도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비교적 대학 졸업은 캐나다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근데 캐나다는요, 입학의 문호는 이렇게 넓습니다.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졸업은 좁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졸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나중에 활동할 거를 생각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고민을 가진 경우는 캐나다 대학은 권하지 않고 한국 대학이나 미국 대학을 권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OSS에 유학 와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 대학을 가면 어떤 점이 유리하고 또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것을 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민해 보시죠. 감사합니다.